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사실에 바탕을 해서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기 피의자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공천의 일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소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억 5천만 원 중에 대출받은 돈 말고 1억 원 같은 경우는 그 행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 김 씨랑 선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었던가요? 직접 서남하고 선거 이야기를 한 건 없었고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결국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관심은 공천이에요.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느냐인데 일단은 좀 부인하라는 취지예요. 네, 일단은 윤장현 전 시장이 공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공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조금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피의자 현재 이제 같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 문제의 보이스피싱을 했다라는 이 여성의 진술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여성과 이제 단순하게 한두 차례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한 8개월 동안 12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이 공천이 좀 공천에 대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또 중요할 건데 그 시기를 좀 보게 되면 윤장현 전 시장이 이 불출마를 선언하느냐 아니면 출마를 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이야기를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 더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검찰로서는 좀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윤장현 전 시장은 지금 이제 뭐 들어가면서는 구체적인 어떤 해명이나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팔에 있는 동안에 이제 지역에 있는 신문사와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3억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계좌로 이렇게 썼는데 공천원금을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남기는 경우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돈을 이렇게 보내준 시점이 이미 작년 12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공천에 대한 어려움을 잠깐 상의하듯이 이제 문자 보낸 것은 시점상으로 한 3, 4개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돈과 공천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오는 걸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 통화 12번, 문자를 200번 넘게 뭐 주고받았다는 거 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용섭 시장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보도가 나오기로는 그 사기 피의자 그 여성 측에서 뭔가 선거 내지는 그 차기 이 시장 관련된 부분을 살짝 암시했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뭐 재선하셔야 할 텐데 이런 정도로 좀 암시만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문자 메시지 260회 정도가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고 하면서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암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상대 여성이 자 이제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이 윤장현 시장의 경쟁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용섭의 현 시장. 근데 그 이용섭 시장의 이름을 뭐 언급하면서 뭐 그분도 주저앉혔다. 큰 산을 넘었다. 그 이용섭 씨와 통화했으며 알아들은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힘이 돼드리겠다. 조직 관리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이 오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자 앞에서는 선거 관련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뭔가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 그건 어때요? 윤 시장이 또 얘기하는 것이 돈을 준 시기하고 선거하고는 좀 떨어져. 뒤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 일을 보고도 염두에 두고 돈을 줬다 이렇게도 혐의가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사후 뇌물죄도 있고 뭐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요. 검찰이 김 씨를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사기죄로 기소한 게 아니고 사기죄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같이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네팔에 있었으니까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소할 수가 없었는데 김여인은 한국에 있었고 구속해서 기소까지 됐는데 거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김 씨가 뭐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들어갔겠습니까? 결국은 그 카운터파트가 되어 있는 예. 윤 전 시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야기는 윤 시장이 아무리 뭐라고 지금에 와서 변명을 한들 예. 맥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윤 전 시장이 김여인이 권양숙 여사인 것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26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그 이야기가 없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씨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했고 그 상대방으로서는 윤장현 전 시장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전화 통화를 12번이나 하고 문자 메시지를 200번이 넘게 보내면서도 예.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장현 전 시장만 몰랐어요. 아니 이게 김 씨라는 사람이 권양숙 여사도 사칭을 했지만 네. 김정수 여사도 사칭을 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문자 보내고 전화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사기로 알고 돈도 안 보냈어요. 그렇죠. 연락도 끊었고. 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결국 덜미가 잡힌 건데 네. 윤장현 전 시장만 속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장현 전 시장의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관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윤장현 전 시장의 판단력을 흐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 씨의 오히려. 저런 행동이. 근데 예. 그 내용이 지금 오늘 그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아까 뭐 하재건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그 문자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모 그 사기를 친 사람이 네. 윤장현 전 시장한테 보낸 문자에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뭐 큰 산 넘었다. 이용섭 씨를 주저앉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거는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얘기잖아요. 만약 선거에 관련 없었다면 왜 이런 문자를 윤장현 전 시장한테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윤장현 전 시장은 이전 문자를 바꿔서 돈을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연관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윤장현 전 시장이 만약 이 부분과 연관이 없었다고 하면 돈을 보냈을까? 또는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본인이 이 그 김 씨의 딸이죠. 딸을 취업시켰던 학교 있잖아요. 사립 그 학교 재단. 그 이사와 통화해서 그 이사한테도 이 여인 김 씨라는 사람이 5억 원을 또 빌려달라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문자를 받고 이 사람이 윤장현 시장한테 얘기하면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도 윤장현 전 시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이거 권양수 여사가 맞다.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실수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확인된 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윤장현 전 시장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 상황에서 이 여인한테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1억 원이에요. 나머지 돈은 본인이 대출해가지고 줬는데 이 1억 원은 빌린 돈입니다. 이게 빌린 거에 대해서도 약간 혐의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둘 수가 있습니다. 예. 뇌물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린 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 오늘 이제 검찰 출석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들어가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빌린 것이 시장 재직 시절에 빌린 돈인데 본인은 이게 차용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빌려준 사람이 무엇인가 이제 어떤 청탁이나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이미 부정한 청탁을 뭔가 이제 청탁과 관련되어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 나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뇌물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뇌물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차용증을 써놓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관상 그런 어떤 차용증 있는 거 물론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 출처와 이 윤장현 시장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 있습니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늘 소환이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셨는데 연락 안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좀 심정은 어떠세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애들이 또 그러니까 그냥 저쪽으로 이제 나중에
다 얘기 다 올 거니까요. 오늘 전혀 통화 안 하신 거예요? 아, 네. 시장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아직 안 만나셨어요? 하지만 네팔에서 들어올 때 등산복 차림으로 들어왔다가 뭐 물론 준비를 했겠죠. 소환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새벽에 한 4시 50분경에 네팔에서 들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등산복 차림이었고 거의 산에 고산지대에 있다가 바로 온 것처럼 피부 상태도 얼굴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정돈된 느낌이고 옷도 갈아입었고 그런데 어제 네팔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뭐 당연히 집으로 갈 줄 알고 집에서 이제 동정을 취재하려고 갔더니 집으로는 오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아마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에 있는 측근이나 변호인 등하고 연락을 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뭐 모처에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다 짜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요번 뭐 하여튼 그렇게 한 것 같고 요번에 윤장현 전 시장이 재산이 한 7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총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도 참 특이한 거. 빌리는데 성공한 것도 그걸 다시 남한테 또 빌려준다고 준 거잖아요. 명목상으로 빌려준다고 한 건데 그렇게 이 넘겨준 것도 정말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윤장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빌리는 과정, 빌려준 과정 이걸 모두 소명하기가 상당히 지금 복잡한 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네팔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도가 나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면 좀 준비를 했겠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그 윤 전 시장이 굉장히 순진하신 분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 아니 뭐 이렇게 속은거나 그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들어올 엄두를 못 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 국민이 이런 망신적인 사실을 다 알게 됐고 그다음에 하재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많은 분이 아닌데 4억 5천만 원 완전히 날린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직권남용죄는 뭐 100% 성립이 될 것 같고요. 그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뇌물죄보다도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 기부받은 사람 처벌받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대가 관계까지 인정이 되면 뇌물죄로 그 처벌이 훨씬 올라가는군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종 세트로 형사처벌까지 굉장히 처참한 표정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귀국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